안녕하세요.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은 언제 의사가 되셨나요? 1976년 꿈에도 그리는 의사 면허증을 받고 처음 의사가 되었고, 국립중앙의료원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은 왜 의사가 되셨을까요? 가족적인 배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고조 할머님부터 국가에서 공인하는 의사로서 많은 분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희 집이 종가기 때문에 주변을 항상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남을 돕는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을 돕는 데 좋은 직업이 의사라고 생각해서 의사가 되기로 중학교 때부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이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 답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나 다른 봉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많은 학생들의 어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로서는 모든 종교가 봉사에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나 전도자, 선교사가 되어서 봉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사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무의식으로 들어오고 또 마비되었던 환자분들이 의식을 완전히 찾고 정상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간절히 낫기를 바랐던 그런 환자의 가족들이 와서 우리 가족이 참 완치되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전해줬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사람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자, 능력자이신 분이 저를 활용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감사를 제가 받을 수 없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의사를 하시면서 힘들었거나 후회되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셨을까요? 의사의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줄타기 인생입니다. 외줄타기 인생이니까 교과서대로 했을지라도 환자가 삐끗해서 잘못된다면 환자의 생명도 그리고 의사의 생명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참 어려운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지뢰밭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발끝만 조금 돌리면 지뢰가 뻥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에 매 순간마다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다른 사람과 화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환자가 서운하게 생각하면 즉시 온 가족이 등을 돌리는 것이 의사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은 의료사고가 되잖아요. 그냥 환자들이 전문 지식이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억울한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두드러기 난 것도 의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이니 많이 어렵죠.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요. 왜 유튜브를 시작하셨을까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료를 해야 되니까 진료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소식에 접하고 그러지만 저 대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일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 때가 가장 즐거웠고 사랑스러운 두 딸 평화와 승리가 태어날 때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자라나는 매 순간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제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는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날 때 제 모든 것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역시 또 제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실감이 컸던 것입니다. 인간 이정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열심히 살고 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희망을 잃으신 분들께 선배로서 위로와 도전의 말씀. 첫째는 외부 환경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식량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량 작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 그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또한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 밖에 많은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하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말기암의 진단을 받았다든지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에게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나 모두 다 언제 갈 줄 모른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도 오늘 어떤 순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도록 노력하자. 식사를 해도 우리가 잔치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잔치가 곧 시간이 돌아온다. 이런 해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웃곤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히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잔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환자분들이 제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행복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사를 잔치같이 오늘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 이 어려움의 터널 이후에 있을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